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흘려요. 이번에 주식 좋은 정보가 있다고. 또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다?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알려주면 차라리 이렇게 흘려들고 말겠어.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정보라 알려주면 안 된대요. 그럼 궁금하잖아. 왜?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밥 사줄 거야? 물어보죠. 밥 사주면 알려줄게. 그리고 밥을 사줘. 어렵게 알아냈다는데 뭐 밥 사달라니까 밥을 사주면 그 정보를 듣잖아요. 절대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주식들이 꼭 폭락해, 폭망. 뭐 이제 휴지가 된다 그러죠? 진짜 휴지가 돼요, 휴지가. 그 막 네이버 광고 이런 데 보면은 몇백억 부자 막 이렇게 된다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검색하면 바로 나올걸? 뭐 27살 남성 뭐 갑자기 돈벼락 맞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주식 그 정보 매매 사이트인데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희대의 사기 사건들도 많으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당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젊으신 분들 부자 중에서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 어렸을 때는 큰 돈이지만 지금 보면 작은 돈, 그 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유혹과 정보에 굉장히 많이 깎아 먹었을 것 같아요. 제 돈을. 그런 어렸을 때 그 투자 방법이 나와는 맞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나름의 방법으로 대형주만을 투자를 해서 이제 사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개미잖아요. 개미로서 정말 좋은 정보는 내가 그 적절한 시기에 알기가 힘들어. 내가 아는 순간 이미 모든 사람은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흘리기 시작하지. 고점 찍어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물론 정말 탄탄한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일개 개미 내가 정말 하나 그 장부를 봐가지고 딱 파악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린다 라는 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니까 그 전에 많이 깎아먹은 거죠. 그리고 주식이 말이 주식이지 하나의 도박 같은 기분을 들게 해요. 이게 도박이에요. 한번 하게 되면. 왜냐면 내가 산 순간에 떨어지면 잃는 거, 산 순간에 올라가면 오르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더라고요. 그날의 하락장이면 나도 우울해. 그달의 상승장이면 그냥 즐거워. 근데 그런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인데 그것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곳은 몇 대형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 화장품 잘 안 샀어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안 가니까 커피 안 마시고 화장품 안 사면 굉장히 저는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값 진짜 비싸잖아요. 요즘 한국 커피값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명품을 아예 안 산 건 아니에요. 이 명품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이제 자기 남편이랑 한 이야기가 은원이는 진짜 돈 번 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주변에서 돈을 벌면은 뭔가 사람이 달라진다는데 진짜 한결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딱히 브랜드 옷 고집하지 않고 명품 뭐 가방에 그렇게 욕심 없고 액세서리 같은 거 욕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정말 저절로 모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돈을 아끼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전 그 보상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을 주지 않으면 대체 뭘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 내가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것의 목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거를 안 사고 나중에 저걸 살 거야. 이 목표예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생겼을 때 또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안 살 거야, 이거. 그 뒤에 내가 돈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더 큰 게 보이고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모을 수 있어. 나는 저걸 살 거야. 그리고 또 모으면 내가 또 결정을 하는 거죠. 안 사. 그러다가 가끔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또 그 보상. 그리고 은행 직원분이랑 굉장히 친해지세요. 저는 은행을 좀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그 직원 언니들이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줘요. 괜찮은 것들. 그래서 저는 막 연 8% 이런 거 가입하고 그랬어요. 8%면은 굉장히 하이리스크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게 그 금융사에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게 항상 그 금융상품들이 변해요. 그런 금융회사들에서 이제 그 고객들의 투자자들의 구매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에 항상 민감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홀드가 되는 거예요. 돈 투자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폭락장이면 내가 이제 돈을 못 받는데 만약에 폭락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제 8%의 수익을 얻는 거죠. 저는 굉장히 똑똑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 게 그 금융사 쪽에서는 내가 돈을 돌릴 수 있는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투자자들한테 8%의 돈을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더 좋은 건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폭락장이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도 돼. 원금에서 막 깎아. 그러니까 밑질 장사가 아닌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8%의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이제 8%만 줘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정말 그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좋았고요. 아무튼 이런 거는 은행에 가면 다들 알려줘요. 막 딱 가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은행의 그 직원분이랑 카톡으로 해가지고 만기일 되면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번에 만기인데 한번 들리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상품 설명 듣고 가입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뭐 딱히 투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카카오뱅크에다가 2% 적금이라도 좀 넣고 싶었는데 출금 한도를 정하려면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해외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영상에 올릴 텐데 그거를 사진을 실물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이런 스크린으로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딱 그거 보고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행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적게 쓰고 나름의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는데 돈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안 해요. 이 팁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 컨트롤과 안 사는 자의 그 기쁨 그거는 정말 크니까
꼭 한번 그 안 사는 자의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unlight